좀 읽어보시죠. 네. 논문 작성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10년 정도의 것이면 오래되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퍼스의 경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자료를 다시 만들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자료 만드는 것이 논문의 정체성의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많이 배웠어요? 네. 네, 아니, 네. 계속해서 새롭게 자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 기존의 코퍼스는 어떤 활용 가치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본인이 만든 코퍼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구축하신 자료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 코퍼스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이 된 것이 있고, 모니터 코퍼스처럼 지금도 뭐 예전부터, 그러니까 역사를, 언어의 변천을 확인하려면 사실 10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100년 전 거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코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자료는 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이 직접 구축하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만들어진 게 오래됐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옐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10년 됐죠? 그럼 뭐 오래됐다고 해서 뭐 글쎄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게 10년 전 거였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리미테이션을 갖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걸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거 써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저희가 무슨 라이팅, 한국인 뭐 영어 학습자 라이팅하고 원어민 영어 학습자란다. 원어민 영어하고 쓰기를 비교할 때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루벤덱에서 만든 로크니스 코퍼스를 많이 쓰는데, 얘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아니면 원래 더 있긴 한데 이게 뭐 거의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써요, 지금도. 그래서 뭐 대신 이제 여기는 이제 한계가 있죠.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였고, 지금 2021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진지 모른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제너럴라이즈 하기 힘들 수도 있다 라는 리미테이션을 갖다 단서를 붙이면, 특히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학술지 논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리미테이션만 잘 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더 스터디 갖다 붙이고. 어차피 이제 자기가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는 게 학위 논문이라서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무슨 디스커버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학위 논문 수준에서는. 뭐 그게 석사학위가 됐던 박사학위 논문이 됐다. 그리고 기존 연구 안 보여. 두 번째 거 제가 얘기할까요? 네. 예,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요, 모니터랑. 네. 코퍼스 자료를. 눈 너무 많이 나네. 코퍼스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코퍼스를 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당연해요. 이건 뭐. 네. 저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크니스 같은 경우는, 원어민 코퍼스라고 하지만, 그게 미국 학생들하고 영국 학생들 이렇게 두 개로 같이 합쳐 있는 건데, 미국 학생들은 대학생이에요. 영국 학생들은 A레벨 준비하는 학생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사용해요, 저는. 그리고, 옐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영어교육학회에서 나온 영어교육 거기 논문 최근 호 보니까, 어떤 분이 원래 기존에 있는 등급을, 원래는 거기는 9등급으로 나눴는데, 수능 때문에, 그거를 뭐 다시 CFR 6등급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 대신, 그때 뭐라 그랬죠? 조작 측정이? 네, 조작 측정이, 네. 그렇게 해서, 거기 단서를 다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뒤에 보니까 앞에 질문과 연결되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자료의 경우 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코퍼스가 만들어진 시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 내용을 보면 또 레퍼런스 코퍼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참조 코퍼스. 레퍼런스 코퍼스를 생각하실 때 제가 여기를 봤을 때는 연구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레퍼런스 코퍼스가 어떤 레퍼런스 코퍼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최근이 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저거는 코퍼스 같은 경우는 다른 자료하고 좀 달리 들어가셔야 되는 게, 코퍼스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인 퍼블릭 사이트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오픈이 됐을 때는 코퍼스에 대해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다 어노니마이즈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코퍼스는 코카 코퍼스 보시면 마크데이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 자체도 다 섞어버려요. 저작권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되면 이걸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법을 피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법,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화. 가장 핵심은 무기명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그렇게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거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분석을. 그래서 어떤 연구 목적을 갖고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텍스트 분석이 주가 될 거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언제 썼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의 포인트가 아니라 언어만 갖고 본다고 딱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누가 썼고 언제 썼고 몇 자나 썼고 몇 시간 동안 썼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연구이면 그거에 맞춰서 연구 데이터를 다시 코퍼스를 만드는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시려면 그냥 그거 있는 거 갖고 그냥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무엇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코퍼스에 대한 얘기는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학습자 코퍼스 같은 경우도 제가 정의한 코퍼스 같은 경우는 뭐 머신 리더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사실 오센티시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한 거. 그래서 학습자 코퍼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무슨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학습자 코퍼스라고 리튼 코퍼스를 만들어갖고 막 뿌렸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딴 거 뿌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왜냐하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뿌린 게 학생들 에세이를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브리티시 아메리칸 리튼 코퍼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영국 워릭대학교, 옥스퍼드 브룩스, 레딩 대학교, 뭐 코벤트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사이먼트 제출한 거예요. B+ 이상 맞은 거. 그럼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영어로 어사이먼트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해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럼 그 안에서 사실은 영어 학습자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자리에서 시험 상황에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하고 인터넷 다 찾아보고 갖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때 웬만하면 다 고쳐.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원어민 컴퓨터도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영어 학습자의 진정한 쓰기 어떤 특징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그거를 영어 학습자 코퍼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불러요. 그거는 그냥 뭐 알아서 참고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크 같은 경우가 딱 영어 학습자 코퍼스 만약에 쓰기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말하기도 있긴 한데 뭐 사정상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그 라이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타이핑을 해서 썼기 때문에 스펠링 미스테이크도 뭐 찾을 수 있고, 이 학생들의 실제 영어 쓰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외에 뭐 과제물로 제출한 거, 저는 그거 영어 학습자 코퍼스라고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무슨 얘기 났지? 잠깐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그걸 영어 학습자 코퍼스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로 뭔가 연구를 하겠다면 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뭐 학위 논문이니까. 근데 뭐 학술지 논문에서 그걸 인정하냐? 저는 인정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런 이유로. 왜? 오센티시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오센티시티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답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답보가 안 된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영어 학습자 코퍼스 갖고 연구할 때, 예전에는 그런 연구 많이 했어요. 언더유스, 오버유스에서 원어민에 비해서 덜 사용하고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보통 그런 연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어민에 비해서 이제 덜 사용하는 거는, 덜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 거는 뭐 이제 교과서의 탓이다. 영어 환경, 교과서의 탓이고, 교사의 탓이고, 평가의 탓이고.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굳이 안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와이어 물어보면 맨날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어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영어를 물어보고 우리는 이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들이 실제 사용하는 영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배우니까 그런 거.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배우니까. 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교재의 문제, 뭐 교육과정의 문제, 교재의 문제, 교사학습의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만약에 그 어사이먼트에 그렇게 나왔다면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언더유스, 오버유스를 얘네들이 어디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갖다 붙여놓고 아니면 뭐 기계번역을 사용해서 갖다 붙여놓고 자기들의 영어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연구자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네, 세 번째는 예전에 코퍼스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만들어졌을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궁금한 자료 가로 열고 개인 학습 장소 정보 등 개인 자료 궁금한 자료가 많이 있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은 그런 자료가 없다면 자료의 가치가 없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점은 코퍼스의 한계로 인정하고 연구하는 방법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코퍼스의 한계죠.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땐 지금 타겟 코퍼스냐 레퍼런스 코퍼스냐 이게 지금 읽어봐도 제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레퍼런스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메타데이터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타겟 코퍼스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죠. 생각해보면 예크 같은 경우도 코퍼스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히 무기명화를 시켜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브리티시 내셔널 코퍼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죠. 코카 같은 경우는 누가 썼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BNC 같은 경우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연령대, 직업, 성별, 그 다음에 사는 지역, 뭐 스포큰 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대화냐 모놀로그냐 거기에서 어디에서 예를 들면 의회에서 연설한 거였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던 거였었냐 그런 정보들이 많이 포함돼서 그래서 BNC가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브라운 코퍼스 같은 경우도 그냥 텍스트하고 장르밖에 없어요. 네네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타겟 코퍼스와 가장 유사한 레퍼런스 코퍼스를 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코퍼스 구축하는 게 제가 뭐 책 하나를 필사하고 검토하고 클리닝 하는데도 시간이 책 한 권 하는데도 저 거의 한 2주 걸리거든요, 저도. 그냥 뭐 다른 데에서 긁어온다고 손 치더라도 그걸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사실 레퍼런스 코퍼스를 구축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거의 이 부분을 다 신경 써서 그 코퍼스 구축할 때 그 과정들에 관련된 책도 있더라고요. 읽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레퍼런스 코퍼스를 구축한다?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타겟 코퍼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타겟 코퍼스와 가장 비슷한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레퍼런스 코퍼스를 찾으셔서 그것을 조금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가장 비슷한 장르 뭐 뉴스 장르냐 아니면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장르에 맞춰서 그 분야에 나타나는 특징과 이 타겟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는 이제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브리티시 아카데미 리튼 잉글리시라는 코퍼스를 갖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쓰려고 했던 그 장르는 공대 학부 실험 보고서예요. 근데 그 코퍼스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뭐였더라? SFL인가? 시스테믹 펑셔널 링귀스틱스에 따라서
장르를 구분해놨어요. 거기에는 근데 공대학부 실험보고서는 없더라고요. 실험보고서 장르도 없었어요. 거기에 리서치 메소드 장르가 있었고 뭐 다른 장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난 실험보고서 장르를 해야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그걸 쓰러 왔는데 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결국 그래서 제가 그 전체 그 2788개인가 그때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실험보고서 장르를 제가 다시 추출을 했어요. 개발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장르를 보고 자기들이 이제 장르를 12개인가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걸 안 쓰고 내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니까 장르를 제가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장르를 디파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텍스트 example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 99개인가 100개를 추출해냈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개발자 팀과 저가 이제 제가 뽑아낸 장르가 이들이 뽑아낸 장르에 못지않게 어느 정도 논리적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앉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다 보는 거죠. 이제 플로우 차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서 이게 이 조건에 맞나, 이 조건에 맞나, 이 조건에 맞나, 이 조건에 맞으면 쭉 가서 얘가 이제 내가 원하는 장르라는 것을 했어요. 제가 하고 나서 우리 지도부에서도 그 비슷한 걸 했는데 왜냐면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우리 지도부에서는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하고 나니까 자기도 리플렉티브 장르라는 걸 리플렉티브 에세이라는 걸 하나 장르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장르들이거든요. 그들이 나눠놓은 장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보통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걸 얼마나 이제 합리적으로 장르에 대한 디파인을 하고 들어가는지 따라 다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뽑아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텍스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텍스트가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학부를 실험보고서 써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실제 이것이 생산된 워릭대학교나 뭐 레딩대학교나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워릭대학교 실험을 한 교수들을 찾아가지고 왜냐면 학생들은 졸업해서 없으니까 교수를 찾아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실험을 했었고 그 실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텍스추얼 시츄에이팅 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를 갖고 중심으로 있는 그 주변 환경들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를 약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은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 질문을 하신 분께서 어떤 코퍼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개발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발로 뛰는 연구도 가끔 필요합니다. 예.